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롭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강좌 내용을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강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으로 많이 봐도 실제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강좌가 너무 쉬워서 이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그 지식을 본인 것으로 만들기가 훨씬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드릴 내용은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에 레이어 패널이 있는데 이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꼭 아셔야만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예제 파일을 우리가 한번 불러들여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우리가 불러드릴 때 파일 메뉴에서 이 오픈을 클릭을 해 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우리 컴퓨터에서 찾아다 갔다가 열은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브릿지와 또는 미니 브릿지를 사용해도 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탕화면에 예제 파일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자, 여기 강의 예제라고 되어 있죠. 강의 예제에서 우선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해서 18번을 했고 오늘부터 강의할 거가 한 4개 정도가 돼요. 이 레이어에 대해서. 그래서 19번에서 22번까지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파일을 제가 여기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10개의 파일을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드리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그냥 열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포토샵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열은 파일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해서 마지막 결과물이 제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동굴 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완성품인데요. 자,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포토샵의 이 작업 화면에다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들어왔는데 자, 이것도 만들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된 것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결과물인데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파일에서 이렇게 되는 장면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된 장면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좌의 그 결과물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닫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강좌를 만들다 보면은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질지 또는 비슷하게 만들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요 초원까지만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굴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제를 클릭해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8개의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포토샵 작업 화면에 자, 빈 공간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자, 놓으면은 하나하나 그림이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자, 비탈의 꽃이 있는데 꽃 이름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비탈 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소가 있죠. 유구
한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체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초원, 그 다음에 귤나무, 그 다음에 여기에는 꽃, 무슨 꽃인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동굴. 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8개의 그림이 있었죠. 또 이 뒤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네요. 자, 클릭해보면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사용해야 될 것은 이 동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동굴을 선택해 놓고 제가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미지 사이즈가 1024에 640이라고 하는 그 크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할 그 내용의 바탕화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바탕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일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레이어의 이름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고 이 옆에 자물통 모양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뭐든지 우리가 열었을 때 그 처음 열은 파일은 항상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돼 있고 자물통이 나타나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잠금 장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집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편집이 안 되는가? 모든 편집이 안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일단 무브 툴 움직이는 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여기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이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자체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빈 문서를 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여기에 그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가 궁금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New를 클릭해서 400에 300이라고 하는 그냥 여기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것을 OK를 해서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하얀색의 바탕이 나왔는데 이거는 배경색을 기준으로 지금 난 거고,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자, 닫고요. 다시 파일 New를 클릭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백그라운드 컨텐트,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화이트라고 되어 있죠. 흰색으로. 만약에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이니까 백그라운드 카운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이거는 투명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를 클릭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이 나옵니다. 자, OK를 일단 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레이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얀색에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를 불러드렸는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자물통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이동이 되질 않는데, 현재 레이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이질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 없고, 제가 빈 문서를 열었을 때도 레이어의 이름이 백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자물통 모양이 나타난다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동굴이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이거는 그 동굴 속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이 빛이 나타나는 과정이 보여진 건데, 사진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요 뒤에 보면은 마키 툴이라고 있죠. 선택 툴입니다. 자, 여기서 마키 툴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다른 거가 돼 있을 때 마키 툴 사각 선택 영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축키에서 무엇을 쓰면 되는가, 제가 초창기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키 툴의 단축키는 자, M자입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M자를 클릭을 해보죠. 자, M자를 클릭했더니 십자 형태가 되고 여기에 마키 툴이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십자 형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제가 요 안에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을 옆으로 이동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선택 툴을 선택해서 이걸 이렇게 옮기면은 가운데가 뻥 뚫어진 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언두 무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키트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이 마키트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삭제를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제가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백스페이스를 딱 눌렀더니 바로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한두 번은 이 내용을 봤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필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필이라고 해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또는 삭제를 하는 거죠. 델리트 키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필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캔슬하고, 이 필은 어디에 있냐면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놓고 에딧 메뉴에 가면 여기에 필이라고 있죠. Shift 플러스 F5인데,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죠. 그랬더니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이라고 하는 그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캔슬 하고요. 다시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이번에는 델리트 키를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델리트 키를 눌렀더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use,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필이라고 하는 내용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foreground color, 여기 지금 회색이 있고 여기 지금 회색이 나와 있죠. 이게 포그라운드 컬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 아래에 있는 흰색.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컬러를 선택하려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컨텐트 어웨어, 패턴, 히스토리 또는 블랙, 50%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50% 그레이로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OK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OK를 눌렀더니 이 부분이 50%의 회색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델리트를 해서 삭제를 하고 싶은데 사실 삭제가 되지 않고 채워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되돌려 놓고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자, 이 부분을 내가 아주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뒤에 배경을 투명색으로 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내가 편집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이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 거, 편집이 불가능한 레이어고, 이 일반 레이어는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 0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냥 무조건 OK를 한번 눌러보죠. 자, 그랬더니 레이어 0이라고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일반 레이어인 레이어 0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자물통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나 델리트 키를 누릅니다. 자, 델리트 키를 제가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지금 여기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색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투명하게 선택돼 버렸죠. 선택한 영역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영역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색으로 채워지고 되죠. 지웠을 때. 일반 레이어는 이렇게 거기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뒤에 투명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모니칠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 여기 맨 처음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리버트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단축키는 F12죠. 자, F12를 눌러보죠. 자, F12. 자, F12를 눌렀더니 다시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바뀌었고 여기에 자물통 모양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또 이걸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자, 이것을 우리가 레이어, 일반 레이어로 바꿨는데 그리고 OK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했더니 바로 일반 레이어로 바뀌고 여기에 자물통 모양이 없어졌죠. 자, 컨트롤 G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고 자물통 모양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뉴 레이어라는 대화 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일반 레이어로 바꾸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일반 레이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편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를 제가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 여기다가 몇 개를 그림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원래대로 뒤돌려 놓겠습니다. 자, 컨트롤 G에서 원래대로 뒤돌려 놨어요. 자, 이번에는 자, 비탈 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서 그룹에서 떼어내겠습니다. 떼어내 가지고 자, 여기 선택줄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죠. 다 갖다 놓고 작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꽃이 하나 들어왔죠. 비탈에 있는 꽃이라 해서 비탈꽃이라고 했는데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유구를 열어보죠. 자, 유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어서 자, 여기다 다시 드래그해서 갖다 놔요. 이 선택줄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 사각 선택줄이 돼 있을 때 이것도 이제 물론 내려놓고 하나를 더 열어보죠. 자, 이거는 체인. 자, 체인인데 이것도 떼어내 가지고 지금 현재 사각 선택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으로 옮기려면 단축키를 우리가 뭘 쓰면 되느냐, 이거는 무브 툴이죠. 무브 툴인데 여기서는 M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무브 툴 해가지고 단축키가 V자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사각 선택줄이 선택되어 있을 때 키보드에서 자, V자를 누릅니다. V자를 눌렀더니 바로 무브 툴로 가고 화살표가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자, 또 이것도 잡고 드래그해서 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개 갖다 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초원. 이것도 나중에 배경으로 쓸 거예요. 이거 좀 놔두고 자, 이번에는 귤나무를 또 띄죠. 자, 귤나무를 이렇게 띈 다음에 아까 동굴. 자, 여기에서 자, 이것을 또 드래그해서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갖다 놓고 그러면 현재 몇 개가 들어왔냐면은 4개가 들어왔네요. 이게 레이어 1, 2, 3, 4 이렇게 4개가 들어왔죠. 4개가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그림을 우리가 자,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레이어 1번인데 앞에 있는 눈을 한번 클릭하면 눈이 없어져요. 눈이 없어지는 건 눈이 감긴다는 거니까 이렇게 눈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눈이 없어지고 여기 있는 그림은 하나도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눈을 보인 거는 이 이름을 레이어의 이름을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렇게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레이어 글자 위에다가 대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어 이름을 주는데 한글로 줘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자, 한글로 해서 제가 비탈꽃이라고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2도 이제 레이어 1은 꺼야 되겠죠. 그래야 이걸 알으니까 비탈꽃을 끄고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했더니 소가 나오죠. 근데 이 소를 지금 비탈꽃이 선택이 돼가지고 비탈꽃이 움직였네요. 자, 이것을 좀 이게 소인데 이게 유구인데 아마 호주산 소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2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레이어 2라고 되어 있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거는 이름을 레이어 이름을 자, 유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눈을 가리고 자, 레이어 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체인 뭐 이름을 마땅히 정할 게 없어서 여기에 체인이 하나 보이길래 그냥 제가 체인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체인으로 했고 이것도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귤나무.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눈을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눈이 떠지죠.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해서 딱 놓으면은 4개가 전부 다 눈이 떠진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받고 자, 여기에 나머지 있는 비탈꽃, 유구, 그 다음에 체인, 귤나무 이렇게 4개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자물통 모양 이 아래에 있는 자물통 모양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그러고 요 나머지는 일반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게 귤나무가 있는데 내가 귤나무를 체인 밑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귤나무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체인 밑에다가 체인하고 유구 사이에 그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체인이 위로 올라가고 귤나무가 체인 밑으로 내려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체인을 클릭해서 나는 비탈꽃 밑에다가 체인을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탈꽃과 백그라운드 레이어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탈꽃과 백그라운드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체인을 백그라운드 레이어 뒤로 숨기고 싶다. 그럴 때 체인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동그라미 표시가 되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놔볼까요? 딱 놨더니 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 밑에는 다른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내가 체인과 바람꽃 사이에다 넣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옮깁니다. 그랬더니 바로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안 되고 다른 데는 어떠냐? 아무 곳에를 움직여도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레이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라고 그랬죠. Al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 옮깁니다.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지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언두를 해가지고 나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놔두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이렇게 잡고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맨 아래에 보면은 휴지통이 있어요. 그 옆에 오른쪽에 휴지통 옆에 하얀 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자, 여기에 새로 만들기에다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카피가 됐죠. 백그라운드 레이어 카피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레이어인데 오른쪽에 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그라운드 카피라는 이름만 백그라운드 카피지 자물통이 없으니까 일반 레이어하고 같습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옮기면은 자, 옮기면 옮기는 대로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죠? 다시 맨 아래 백그라운드 레이어 밑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자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는 뜻은 뭐냐면 복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백그라운드 카피 2가 나오죠. 오케이 했더니 자, 위에는 카피 1이고 뭐 1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카피 2.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카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포토샵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우리가 불러들인다면은 반드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카피해서 사용을 하는 거가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야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그대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 두 개 있는 것을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요. 자,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빈 거 하나 누르고 또 하나 Shift,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컨트롤을 눌러도 해도 되겠네요. 자, 컨트롤 눌러가지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Delete Layers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요 두 개를 잡고 자, 쭉 가서 맨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휴지통과 쓰레기통 같은 게 있죠.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귤나무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귤나무가 맨 아래 구석에 있죠. 자, 이것을 조금 이동하고 싶어요. 너무 구석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동하고 싶으면은 이 귤나무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이미지를 잡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 이미지 바깥의 경계죠. 자,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다른 그림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이미지가 있는 이 바깥의 경계를 잡고 드래그를 해도 움직입니다. 그건 바로 뭘 말하냐면 이 그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레이어를 선택했다는 거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귤나무가 있고 그 옆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투명한 부분. 이것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구를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유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유구 레이어를 선택한 거죠. 자, 유구 레이어면 여기 유구가 있죠.
유구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면 뒤에 유구가 움직이는데, 내가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도 참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될 때 잡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유구의 바깥 부분을 자꾸 드래그해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귤나무를 제가 이동을 했고, 또 유구도 지금 내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체인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체인을 움직이고 싶은데 그림이 눈에 보이죠? 여기 비탈 꽃도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움직이려면 꼭 여기에 와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불편하죠. 그냥 있는 그림을 바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에 체인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체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체인이라고 하는 레이어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라고 나오는데, 백그라운드는 맨 아래에 있는 동굴, 이것이 되겠고, 체인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체인을 선택해서 움직이면 체인이 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귤나무가 있죠? 귤나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죠. 그랬더니 현재 레이어의 순서대로 귤나무, 비탈꽃, 체인, 백그라운드, 여기 귤나무, 유구, 비탈꽃, 체인.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구가 안 보이네요. 귤나무, 비탈꽃. 자, 그러면 자, 비탈꽃을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하면 비탈꽃이 보이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구 윗부분에는 귤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탈꽃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귤나무, 비탈꽃, 체인도 이제 여기에 같이 섞여 있네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놓고, 지금 유구가 있고 귤나무가 있는데, 유구와 귤나무 사이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귤나무, 유구, 비탈꽃, 체인, 이렇게 4개의 일반 레이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내가 유구를 하고 싶으면 유구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놓고, 자, 체인을 선택한 다음에 체인의 레이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하고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이 무브 툴에 보니까 여기에 아우토 셀렉트라고 해요. 자동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죠.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비탈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탈꽃을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레이어가 비탈꽃이 바로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움직여요. 자, 움직인 다음에 내가 체인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체인 그림을 클릭해요. 이것은 그 체인 주변에를 클릭하면 안 돼요. 꼭 그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체인을 선택해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했죠. 자, 이번에는 유구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우토 셀렉트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그림만 갖다가 가서 마우스를 놓고 그냥 선택을 해도 여기에 레이어를 따로 할 거 없이 자동으로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체크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귤나무 또는 비탈꽃, 이런 것을 레이어를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인이 선택됐는데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제가 그냥 유구를 클릭해 볼게요. 자, 유구를 클릭해서 움직여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비탈꽃 움직여지죠. 또 컨트롤 누르고 체인,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원하는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은 아우토 셀렉트가 돼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레이어의 개념을 제가 지금 컨트롤 안 눌렀어요. 안 누르고 유구 있는 데를 갔더니 그 처음에 선택되어 있는 것만 되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유구를 선택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비탈꽃을 하는데 이 비탈꽃을 클릭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깜빡 잊어먹고 누르지 않았다. 자, 클릭해서 움직이니까 유구가 움직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유구가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유구에 관한 전체 레이어가 되는 거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레이어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바깥을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오늘 그 레이어의 그 일반적인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레이어의 그 첫째 시간인데 다른 거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위치 이동이 되질 않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우리가 자물통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지웠을 때 휠이라고 하는 색 채우는 그런 옵션이 뜨고, 만약에 일반 레이어로 변경을 했을 때는 투명으로 바꿀 수가 있다.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의 옆에 보면은 그 뻥 뚫어진 건 느낌이 나죠. 이것이 바로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것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 썸네일이죠. 레이어의 썸네일이 너무 작아서 좀 보기가 힘드니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썸네일을, 자, 미디움, 중간 사이즈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맨 끝에 말고, 그 옆에 뭐 화살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 맨 아래에서 세 번째 패널 옵션스라고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레이어 썸네일 이제 사이즈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죠. 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 이건 아주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중간으로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OK가 돼 가지고 이게 썸네일이 좀 커졌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미지고 그 옆에 투명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마우스 썸네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아까는 스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디움이 체크가 되어 있죠. 내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라지 썸네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미디움 상태로 해서 앞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